기업가 정신 두 번째 시간 강의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기업가 정신 개요해가지고서 용어 설명을 해드렸죠. 기업인과 기업과 경영자의 차이점을 해줬고,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인 같은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새롭게 만드는 사람이랄지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기업의 소유주나 대주주, 뭐 최고 경영진 이런 사람들이고 사업가나 뭐 실업가, 기업인 유사한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기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을 시작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간단하게 이게 기업인과 비교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국어사전에서는 기업가와 기업인을 이렇게 동일시 취급하는데 우리 경영학에서는 기업인과 기업가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특성 이런 부분까지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경영에 관하여 최고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 활동의 이제 전체적으로 수행을 이제 지휘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사람이나 기관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고 기업인 같은 경우는 영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데 관해서요 어떻게 보면 기업인은 이제 최고 책임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경영자는 관리와 재무 운영을 중심으로 법인체를 경영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영의 6대 기능을 다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계랄지, 재무랄지, 생산관리랄지,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MIS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기업가와 경영자의 특성에서 기업가 같은 경우는 미래에 집중하고 경영자는 현재에 집중한다고 그랬고, 기업가는 시장 부분을 중시하지만은 경영자는 비용 부분을 중시하고, 그다음에 기업가 같은 경우는 이제 모호성, 뭐,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죠. 불명확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불명확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들이죠. 어, 이런 것들을 막 명확하게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이런 이제 모호성에 대해서 기업가 같은 경우는 높은 고려를 하지만은, 경영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고려를 하고 있고, 기업가들은, 높은 위험을 감수하지만은 경영자들은 낮은 위험을 감수하고, 기업가들은 성취 욕구가 높지만은 경영자 같은 경우는 타인을 이제 통제하는, 지휘하는 이런 욕구가 돼 있고 기업가들은 혁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은 경영자들은 경영 지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런 내용을 했었고 기업가와 경영과 차이점 설명을 쭉 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 어원은 앙트레 프레니어십이라고 해서 이제 프랑스어에서 시작이 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 뭐 중개인, 계약자 이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고, 리처드 깡트용이 맨 처음에 이걸 사용했고, 그다음에 뭐 여기 관련해서 현대 경영의 아버지인 피테 드러그랄지, 그다음에 경제학자인 기업가 형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기준을 세운 사람들이죠. 그 슈페터가 이야기한 것들 간단하게 설명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기업가 정신의 계획에 이어서 기업가 정신의 그 핵심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는 뭐 다양한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될 수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가 정신에서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이제 정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혁신하는 것들. 그리고 실전적으로 활동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새로운 가치를 이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행동 방식들로서는 뭐 혁신성이랄지 진취성, 경쟁적인 뭐 공격성, 뭐 성취, 욕구, 뭐 성취를 추구하는 것들, 어, 그 외에 뭐 혁신, 변화나 변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에디슨의 그 전구 발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기업가 정신의 핵심적인 요소들이죠.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의 그,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것들. 과거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그냥
개구 콘서트 같은 데서 이제 새로운 코너를 개발하는 것들, 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허니버터칩이랄지, 초코파이, 이제 오리온에서 개발한 것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초코파이의 이제 덕을 굉장히 톡톡히 보고 있죠. 중국 시장이랄지 러시아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김치라는 그 김치 냉장고, 전용 냉장고를 만든 것들이죠. 예,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이게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는 시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가 정신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는 개념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떻게 보면 시대 정신이고 어, 어떤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설명하면서 다 말씀을 드렸고 여기 나와 있는 핵심 요소들은 앞으로도 이제 기업과 관련된 정신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할 때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예,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어, 핵심적인 사항들이죠. 그래서 혁신성,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거나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그것을 실행하는 능력이랄지, 그다음에 위험에 대해서 이제 감수할 수 있는 것들, 어, 예. 실패나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타격을 입더라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걸 끌고 갈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진취성, 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가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스스로 이렇게 책임지는 능력, 시장에서 이제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과 이제 경쟁하는 능력, 이런 데는 이제 창의성 이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혁신성. 새로운 것들, 다른 기업들이 추구하지 않는 것들, 지금까지 시장에 나와 있지 않는 것들, 지금까지 사회에 나오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예, 헌신하고 결단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하게 어,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달려가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취를 추구하는 것들, 성취 욕구,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정신들이죠,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시장에서 새로운 니즈를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들. 그다음에 독창적인 것들, 책임감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있을 수 있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혁신성을 가지고, 창의성을 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찾아낸 능력, 그다음에 실패에 대한 관용, 이런 것들 통해서 성장하는 능력,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업가의 핵심, 요소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제 필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이제 기업가 정신의 핵심 요소라고 알아봤는데, 핵심 요소와 필수 요소 이렇게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핵심 요소라는 것은 어떤 거죠? 그냥 어떤 것의 중심이 되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의미하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 어떤 이제 분야에 대해서 이제 성공이랄지 발전한 거랄지 성장 등에 대해서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요소, 어떻게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는 핵심 요소라고 이렇게 하고, 반면에 이제 필수 요소는 뭡니까?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하거나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을 말하는 것들이죠. 예. 어떤 것이 이제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제 없으면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존재할 수 없는 것들. 따라서 이제 핵심 요소와 필수 요소의 이제 차이점은 핵심 요소가 어떤 것에 이제 성공, 발전,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에 필수 요소는 어떤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존재하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의 이제 필수 요소는 비전이랄지 변화, 창출, 그런 열정적인 과정이죠. 그래서 우선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기업가는 이제 불확실한 환경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제 대처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기업가 정신을 갖춘 이제 기업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에 이제 변화하는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랄지 창의적인 해결책을 창출하고
실효를 향한 에너지와 열정의 적용으로 필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그림을 보면은, 그림 도표를 하나 보면은, 창의성과 이제 혁신성을 세로축에 이렇게 놓고, 관리 기술과 이제 뭐 경영의 노하우와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을, 가로축에 놓고서 이제 기업과 발명가, 촉진자와 관리자를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발명가라는 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없던 것들을, 그런 기술이나 물건을 창조하고 만들어내는 전문가가 이제 발명가죠. 그래서 이제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새로운 곳에 이제, 어, 도전하고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이런 것들을 발명가라 할 수 있고, 촉진자라는 것은, 일을 쉽게 하거나 이제 행동하거나 과정을 촉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촉진이라는 것은 이 일에 이제 진행을 돕고 개인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들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고, 관리자는 앞에서 뭐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영자나 관리자나, 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고, 경영할 때 전체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은 창의성과 혁신성이 높고, 관리 기술과 경영 노하우, 뭐,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높은 사람들이, 기업가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창의성과 혁신성은 높으나, 관리 기술이랄지, 뭐, 경영 노하우 이런 것이 낮게 되면 이제 촉진자가 되는, 어, 발명가가 되는 것이고, 창의성과 혁신도 낮으면서 관리 기술이랄지 경영 노하우 낮은 것들은, 촉진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런 이제 기업 정신의 이제 필수 요소는 시간이랄지 공정성, 경력 관점에서, 그런 유혹을 감수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이제 벤처팀 구성 능력과 필요한 자원을 직결시켜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기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확실한 완벽한 사업 계획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순이랄지 혼란이 보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데서 기회를 인지할 수 있는 비전이랄지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의 필수 요소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적으로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소 관련해 가지고 혁신성이랄지 자율성, 도전성 어떻게 보면 필수 요소죠. 이런 거 관련된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시청을 하시겠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세 가지 특성만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실행에 옮기면 기업가 정신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혁신성입니다. 혁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것이죠.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새롭게 창조하고 또 변화를 일으켜서 무엇인가 창의적인 것을 개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혁신성은 소위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기업에서는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혁신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렇게 창의적인 개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기업에서 혁신이 없다면 성장도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는 것은 일상화되어 있고 매일매일 우리는 기업에서 혁신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은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자기주도적으로 가치를 추구하고 창출하는 것입니다. 일일이 지시에 의해서 따르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의 목적 또는 조직의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치 추구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신도 역시 기업가 정신의 한 요소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도전성입니다. 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도전은 두려움 때문에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기업에서는 위험 감수적인 실행을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을 뚫고
과감하게 책임을 지면서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기업에서는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구성원 기업가 정신의 3대 요소에 혁신성, 자율성, 도전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의 사고 체계와 행동 양식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서 업무를 추진하거나 관계를 맺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결과를 창출하는가에 이 요소가 포함된다면 누구나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시도 관련해 가지고서 가장 큰 것은 이제 유언 부담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시도는 많은 장점들도 있지만은 또 굉장히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리스크죠, 리스크. 그래서 이제 기업은 항상 실패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에는 재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기업가는 이제 성공하기 위해서 종종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뭐 휴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 몇 년 전에 그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그 인터뷰 기사가 이렇게 보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80시간에서 100시간, 많게는 120시간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근무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시간들이 디자인과 그 엔지니어링 작업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특히 이제 항공 우주 산업 분야인 그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약 90% 이상이 이렇게 디자인 작업에 이렇게 소요된다고 하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하루에 60% 이상을 이렇게 그쪽 기술적인 분야에서 근무를 한다고 했던 그 기사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뭐 기업가 정신의 새로운 시도는 경제 성장이랄지 이제 사회 발전의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 동력이고 또 뭐 기업 입장에서나 사회 입장에서 보면 많은 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또 혁신을 또 촉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사회에 이제 선한 영향력을 많이 이제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에 이제 새로운 시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유한 도전이고 또 위험이 따르는 도전적인 이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기업가 정신의 그 새로운 시도 사례는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이제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 공유 시스템으로 그 이제 서비스로서 이제 현재는 이제 인기가 많지만은 투자를 받기까지는 처음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혁신의 힘은 굉장히 컸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공유경제라는 이런 용어를 탄생시키게 됐죠. 그리고 이제 기존의 숙박업에 가져온 이제 혁신성으로 에어비앤비는 아직도 그러면은 아직도 보면 뭐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잘 나가는 기업인데 구글도 한때 이제 한 단계 더 진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인데 AI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제 종기적인 문제와 이렇게 부딪히게 되죠, 이게. 특히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측면에서 굉장히 달가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준비했던 것이 인간과 AI의 그 바둑 대결을 이렇게 준비했었죠. 우리 학생들도 잘 알겠지만 이제 2세들과 알파고의 이제 바둑 대결이 이제 바로 그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세기에 또 이슈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방송이 됐었고 2016년도인가 그때였죠. 결국은 이제 알파고가 4대1로 이세돌을 이렇게 승리하게 됐죠. 이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기업의 새로운 시도로 갈 수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부모의 차고 안에서 최초의 이제 개인용 컴퓨터 애플1을 개발하고 애플2가 이제 세상에 이제 등장해서 성공을 거둔지 했지만은 거둔 것지 했지만은 어떻습니까? 또 그 이후에 이제 사업에 이제 부진을 겪게 되면서 결국 이제 스티브 잡스는 회사에서 이제 해고됩니다.
그랬다가 이제 97년도에 다시 이제 10억 달러의 이제 적자를 이렇게 보고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결국 이제 흑자로 전환을 됐고, 뭐, 아이맥이나 아이팟이나 아이폰, 뭐 아이패드, 이러한 이제 걸작들을 내놓으면서, 애플이, 지금은 이제 글로벌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만큼 뭐,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위험 부담도 크지만은, 성공했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큰, 어, 기업의 성장도 얻을 수가 있겠죠. 어, 기업가 정신의 신기업가 정신 선언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그 기사인데, 이거 한번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신기업가 정신 관련해가지고서 이제 22년도 5월달에 있었던 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제 이거 신기업가 정신을 선포를 했습니다. 14명의 기업인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고, 뭐,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도 보이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보이고, 중앙에는 이제 CJ그룹 회장 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님이시죠. 김성식 들어 계시고, 선언문을 통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는 이제 디지털 변환과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 ESG 경영 관련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인구절벽, 사회 이제 구성원 행복주도 이제 새로운 위기와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이제 기업의 역할을 새롭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과 이윤 창출, 과거 역할을 넘어서 국외 구성원, 이해 관계자들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을 실천해야 된다. 해가지고서 5개 과제가 이제 앞에 슬라이드 나갔었지만 지속적인 혁신과 통일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가치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이해 관계자들과의 그 신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윤리적 가치를 제고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구성원들이 이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할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이제 친환경 경영들 어 인바이러먼트 이런 환경들이 좀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지역사회와 함께 이제 성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국민과 기업인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기업가 정신, 시대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에 진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장 많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과 도전,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이런 것들을 이렇게 뽑았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이 원하는 기업 실천 과제로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기사를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과 기업인 706명의 이제 국민이 원하는 기업의 실천 과제를 뽑았는데 가장 많은 게 이제 기업 문화의 향상 어, 밑에 이제 하단에 도표에 나와 있죠. 보면은 기업 문화 향상으로서 워라밸 실천이랄지 행복한 근무 환경, 그다음에 임직원의 성장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환경 문제 해결, 자원순의 활성화랄지 자연 보호, 탄소 감축, 넷제로 지금 이것은 뭐 ESG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 경영, 투명한 기업이랄지 파트너사, 벤더와 좀 상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 지역과 상생하는 것들, 음, 지역의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의 이제 소외계층에 대해서 관심을 기업들이 좀 갖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 성장, 그래서 이제 미래 산업을 발굴하는 거랄지 일자리 창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도표 보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개인 차원의 이제 기업가 정신 하나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개인이 이제 자신의 창의성이랄지 리더십, 유형 감수, 혁신, 전략적 사고 이런 것들 능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이제 창조하고 기회를 이제 포착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이런 능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개인 차원의 기업가 정신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개인 차원의 기업가 정신 같은 경우는
개인이 이제 자신의 업무랄지 일상생활을 적용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제시하고 이런 것들을 실행하고 성과를 창출하는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성취 욕구, 뭐 성과 관련해 가지고서 기업가 정신을 이제 개인 차원에서 적용해서 개인의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 가지고서 성취를 하고 성과를 달성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자기 통제 능력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위험의 감수 이건 뭐 개인뿐만 아니고 기업가 정신에서 마찬가지죠. 예, 일상생활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항상 위험을 감수해야만이 또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창의력들, 그다음에 이제 뭐 자기 유능감, 그 외에도 이제 뭐 여기에 추가할 수 있다면 혁신이랄지 뭐 이런 전략적인 사고, 어,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그 차원의 그 기업가 정신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의 특징인데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 이제 기업의 이제 본질인 이윤 추구와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의 이제 수행을 위해서 기업가가 이제 마땅히 갖추어야 할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죠. 자세한 정신이고 현재 자신의 이제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며 변화를 해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적인 리더십인데 기업가 정신을 이제 가진 기업은 시장에 이제 새로운 가치나 그다음에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랄지 이제 솔루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실행을 합니다. 또한 이제 리더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이제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이게 전달을 하죠.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로 하여금 참여와 이제 동기를 높이는 이런 리더십도 이렇게 발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기회 투구와 이제 위험을 감수하는 것들인데, 불확실하지만은 어, 항상 위험 부담을 안고 더 큰 혁신에 도전하는 자세가 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이고, 이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은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니즈나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것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거기에서 이제 문제점을 찾고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죠. 또한 이제 새로운 사업이랄지 새로운 서비스 이런 혁신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해서 실패나 그 손실의 가능성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위험을 충분히 감수하고서 기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치 창출과 이윤 추구인데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은 이제 고객에게 이제 만족과 편리함을 제공하는 그런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고객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고 또 이제 이런 고객들이 충성 고객이 돼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자신들의 기업의 이제 수익과 시장 점유율을 또 증대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이제 비용 관리랄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로 그 조직의 발전과 이제 사회적 가치인데 어, 이러한 이제 기업의 정신을 가진 기업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이제 비즈니스를 통해서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고용을 창출한달지,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것들, 뭐 윤리 경영, 기업의 이제 사회적 책임, 그다음에 공공복지 증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 문화와 그다음에 윤리 이런 것들도 강화시켜서 구성원들의 이제 역량 개발이랄지 복지에도 관심을 갖고 힘쓰는 등 조직 발전에 굉장히 많은 주력을 하고 있죠.
하여튼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은 창의적이고,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이를 이제 끊임없이, 어,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한 뭐 실패를 하더라도,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걸 우리가 여러 기업 사례를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뭐 글로벌 기업들을 소개드렸지만은, 뭐,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죠. 예. 스티브 잡스 애플도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이지만은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한 기업이고, 구글의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도 마찬가지죠. 대학원 시절부터 기업가 정신을 꿈꾸면서 그걸 기초로 창업에 나서서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가 정신에 대한 통념입니다. 통념. 통념이라는 것은 이제 널리 통하는 생각을 뜻하는 이제 한자어죠.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 널리 전파돼서 뭐 그렇게 알게 된 상식이랄지 이런 것 이 정도. 다르게 말하면은 뭐 왠지 뭐 그럴 것 같다. 그런 게 맞는 것 같다. 하는 이제 이 정도의 생각이 들어서 기업가 정신의 통념은 우리 학생 여러분 참고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그 기업가들은 사상가들이 아니라 행동가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가들이 이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어, 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이제 기업가들은 자신의 이제 행동을 신중하게 계획하고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행동가도 될 수 있지만은 사상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 뭐 기업가들은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대기업은 대부분 가족 기업이죠. 할아버지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기업가의 특성은 또 이제 배우거나 가르칠 수 없고 뭐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실 경영학에서 보면 오랫동안 그런 것들이 만연해 왔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이제 특징들이 이제 적극성이랄지 뭐 주도성, 뭐 유형 감수, 그다음에 이제 분석 능력, 인간관계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은 오늘날 보면 어떻습니까? 기업가 정신은 어, 충분히 후천적으로 훈련이 될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요즘 뭐 보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족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은 글로벌 기업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서 충분히 성공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기업가들은 언제나 이제 발명가들이다. 근데 기업가들이 이제 발명가라는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 옳지 못한 이해와 이제 어떻게 보면 편협한 비전의 결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렇게 쭉 과거를 보면은 많은 발명가들이 이제 창업가들이기도 했지만은 수많은 뭐 기업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중에 혁신적인 활동을 이렇게 수행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 레이크롭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를 맥도날드 만든 레이크롭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고안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이제 레이크롭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보면은 어, 맥도날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이제 프랜차이즈를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업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발명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고 모든 형태의 이제 혁신적인 행동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서 기업가들은 학문적 및 사회적 뭐 부정자들이다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현대그룹을 만든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도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월남하셨지만은 북한에 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을 만들었고 영국의 리처드 브랜슨 같은 경우도 10대 중반 때 16살 때인가 16살 때인가 그 학교를 그만두고
버진 그룹을 만들었죠. 그래서 버진 그룹 같은 경우 운반이나 항공, 우주여행 등에 이제 아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돼 있고, 뭐 코코 샤넬 같은 경우도 12살 때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이제 버림받아가지고 수녀원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거기서 이게 재봉 기술, 옷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레이스가 달린 이런 불편한 옷을 이렇게 여자들이 많이 입고 다니는데 그런 옷 대신에 이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 가지고 샤넬이라는 이제 글로벌 기업을 만들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성공한 기업인들이 학교 공부 대신에 이제 기업 현장에서 비즈니스를 이렇게 학습하면서 성장한 과정을 이제 그 책으로, 자기 저서로 이렇게 발간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밑바닥에서 아무것도 없이 시작해서 나는 성공을 했다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헝그리 정신이죠. 이런 걸로 성장했다는 것들이 일부 과장돼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기업가들은 뭐 프로필에 딱 맞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과거 이제 책이랄지 논문에서 이제 성공한 기업가들에 대해서 이제 체크리스트를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유래된 것들인데, 이런 내용들도 이게 뭐 검증된 것도 아니고 완벽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성공 지향적인 사람들, 성취 지향적인 사람들의 이제 사례에 근거한 것들이다. 예, 그렇게 프로필이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들이 필요한 것들은 전부는 자금이다. 물론 자금이 굉장히 중요하죠. 벤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또 일부 실패한 그런 벤처들을 보면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실패한 기업 사례도 많이 있지만은 그 내면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러한 실패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은 경영상에서 이제 재정의 이해력이 떨어진다 할지, 그다음에 이제 경영의 무지랄지, 무능력한 경영, 그다음에 이제 뭐 부실 투자, 잘못된 그 사업 계획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요즘 보면 성공한 기업가들은 대부분 자금 문제도 다 극복을 해왔고, 그다음에 요즘 벤처 같은 경우도 뭐 혁신적이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얼마든지 투자금을 받아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뭐 글로벌 기업 중에 보면 우버랄지 에어비앤비나 테슬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쿠팡이나 뭐 마켓플리, 배달의 민족 이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랄지 창의적인 아이디어 가지고 다 성공한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자본이 일부분은 차지할 수 있지만은 어, 기업가들에 있어서 전부는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들은 대부분 이제 행운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은 언제나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이 될 수 있고 그러나 이러한 이제 행운도 우리가 기회를 맞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대부분 기회를 붙잡은 기업가들은 운이 좋기도 하지만은 그만큼 또 준비를 많이 해온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많은 준비를 해야만이 또 결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혁신이 있어야만이 그러한 행운도 잡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정신은 체계가 없으면 무질서하다. 뭐 대부분의 기업가들, 벤처를 하는 사람들이 뭐 성급하게 변하고 나중에 이유를 묻는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총잡이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쏴놓고 보자. 어, 그렇지만은 대부분의 그런 기업가들은 모든 국면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대부분 사업 계획서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부분의 창업은 실패한다. 사실 뭐 모든 벤처가 100%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예. 성공한 그런 기업가들도 성공하기 전에는 수많은 실패와 고통, 인내를 겪어서 다 그 위치에 온 것들입니다. 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한 이제 실패를 통해서 그런 교훈을 통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미래의 성공을 이끌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3M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포스트잇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실패했었죠. 예. 어? 그랬으나 이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포스트잇을 성공으로 이끄는 포스트잇이 3M을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보면 창립 초기에는 뭐 투자를 받지 못했지만은 결국은 뭐 혁신의 힘은 유대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라는 말을 창조할 만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스타벅스의 그 하워드 슐츠 회장도 맨 처음에는 커피 머신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바꿔가지고 어, 다시 커피 전문점으로 전환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뭐 페이팔 같은 경우도 창립 초기에는 그 PDA용 그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 이후에 이제 온라인 결제 서비스로 전환하면서 성장한 사례들을 보면은 실패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가들은 이제 극단적인 유형 당사자들이다. 이런 통념이 있는데 위험이라는 개념은 이제 기업가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혁신성이랄지 도전 정신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기업가들이 생각하는 위험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대중들이 생각할 때 기업가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보면 왜곡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이제 무모한 기회를 가지고 도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 뭐 적당히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계산된 위험 범위 안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을 추진하고 성공한 기업가들이 대부분 내포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와 계획 이런 것을 열심히 해서 그들의 이제 운명을 개척한 것을 우리는 그 글로벌 기업들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가의 특징으로서 뭐 기업가의 특징을 이야기한다면 뭐 진취성이랄지 도전 정신이나 변화, 뭐 위험을 감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용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들이 다 뭐 기업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뭐 혁신과 리더십, 가치, 창조, 실행력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함축을 해놨는데 이제 기업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화에 이제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항상 기회를 추구를 해야 되겠죠. 새로운 제품이랄지 새로운 서비스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기회를 잡고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혁신적인 사고와 행동을 이렇게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 자신의 이제 비전과 목표를 명확하게 이제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신이랄지, 그다음에 타인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한 또 리더십들이 필요를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가치 창조로서 현재 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죠. 예. 고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어, 그 중에서 또 부족한 가치를 발견하고 이런 새로운 제품을 발견하는 것들이죠. 예, 이제 그것을 만들어서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만족과 기업의 이익을 이렇게 창출하는 것들, 이를 통해서 가치를 창조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실행력이죠. 누가 지시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제 능동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도전하는 어, 창의성 이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도전 정신. 예를 들면 이제 그 산업혁명 초기에 1910년도 초반에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으로 해서 이제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한 이제 포드 자동차.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혁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 자동차 한 대를 조립하는데 이제 750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93분으로 이렇게 단축을 시켰고 조립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가격이 당연히 이제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1908년도에는 자동차 포드 자동차 T형 자동차가 어, 825달러에 이렇게 판매가 됐었는데
1913년도에는 이제 550달러로, 시간이 단축되면서 가격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1920년도에는 그 반인 255달러, 어, 됐습니다.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00년도 초반에부터 한 40년대, 50년대까지 그 양철 캔이 굉장히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리를 잡아서 뚜껑을 따는 이제 알루미늄 캔이 1950년대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양철 캔은 이제 타격을 입어가지고서 미국의 이제 철강 산업까지도 다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가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이제 1912년도에 경제학자 슌페터가 이제 29살 때인데 자본주의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제 발전시키는 것은 혁신을 일으키는 이제 기업가들이라고 했고 그 슌페터가 꼽은 가장 혁신적인 그 기업가를 누구로 뽑았냐면은 헨리 베서머라고 영국에 했던 그 기술자 겸 발명가입니다. 헨리 베서머가 1856년에 그 배서머 제강법을 만듭니다. 이런 이제 강철 제조법은 유럽 외에서도 수백 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대량 생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규모였어요. 그런데 그 헨리 베서머가 그 용선에 이제 공기를 이렇게 불어 넣어가지고 그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철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어, 이런 방법을 만들므로써 그 값싼 강철을 싼 가격에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열게 된 거죠. 어, 이런 경쟁자 춤페터가 갔을 때 헨리 배서머는 단순히 이제 부자가 되고 싶거나 돈벌이 목적이 아닌 무언가를 이제 창조해내고 자신의 에너지랄지 이제 재능을 발휘하는 데서 즐거움을 느낀다 해서 최고의 기업을 하고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업가의 유형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기업가의 유형은 뭐 중소기업이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트업, 대기업, 아니면 사회적 기업 정도, 이 정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 정도 유형에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러한 유형들은 이제 창업의 이제 기본을 다루고, 기업가의 자질보다는 회사 자체에 이제 초점을 맞춘 어, 그런 형태이죠. 세상이 이제 계속 변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업도 계속 변하고 있고 이는 이제 위험도 감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적인 게임 체인저에게 다양한 기업가 방식으로 길을 개척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가 생겼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서 이제 모든 기업의 소유주가 이제 직면하게 될 도전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유사점이 있지만은 기업가들의 이제 기술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기업가의 특성이나 기업의 성격 등에 의해서 정의된 기업가 정신의 이제 특정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선택하냐에 따라 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사업이 이제 차별화될 수도 있고 바뀔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크게 한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가 이제 중소기업의 이제 기업가인데 중소기업의 이제 기업가는 사업 확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목표가 없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종류의 그 소규모 비즈니스를 이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신이 이제 가진 계획이 이제 네일 아트랄지 그다음에 액세서리나 또는 타코 트럭 조그마하게 이제 트럭에서 이렇게 사업을 여는 것이 목표라면은 그 사람들의 목표는 이제 매장을 여는 것을 이런 것들이 목표가 될 수 있겠죠.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뭐 현지 직원이랄지 아니면 가족 구성원까지 이제 고용을 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원을
사업에 또 직접 투자를 또 해야 되겠죠. 중소기업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이제 회사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이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강한 추진력과 책임감, 그리고 이제 자신이 세운 비전에 이제 전념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기업이 728만 6천 개 정도로서 전체 기업의 이제 99.9%입니다. 기타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이제 9,470개 정도로서 한 0.1%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99%에 차지하는 약 3,300만 개, 한 3,370만 개 정도가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기업 창업들이 이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이제 다른 매출액에 따라서 규모가 이제 5천억 미만의 어, 상한 기준을 가진 기업이고,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어떠한 이제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은 먹고 살기 힘든 가족들의 생계도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기업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중소기업 대표는 뭐 한류 스타들만큼의 많은 이렇게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청에는 중소기업의 현황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체인데, 거의 99.9%가 이제 그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에 나와 있는 자료인데, 99%가 이제 중소기업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 이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0.1%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도 뭐 보면은 이게 81%가 다 이제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고, 기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18.7%가 이게 근무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지금 보면 중소기업들이 2017년도에는 뭐 630만, 18년도에는 660만 개, 19년도에는 689만 개, 약 690만 개, 20년도까지 이제 여기가 기준이 나와 있는데, 한 730만 개 정도 이렇게 있고, 근무하는 뭐야, 비중도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타 올라가고 있고, 종사자 수들도 보면은 종사하는 인원 수도 보면은 조금씩 아주 극소하지만은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제 중소기업은 이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을 따라 가지고서 중기업과 소기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이제 평균 매출액 등의 이제 중소기업 규모보다 규모에서 이제 소기업보다는 큰 기업이고, 중견기업보다는 좀 작은 기업이죠. 소기업과 중견기업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중기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기업 같은 경우는 업종별로 이제 평균 매출액 등 규모가 소기업 이하인 기업들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자산 규모가 이제 5천억 원 이상, 그다음에 5조 원 미만인 이런 기업들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아까 잠깐 데이터 보여드렸는데 0.1, 2%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는 이제 못 미치지만은 중소기업보다는 좀 우수한 기업, 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 있는 기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인데 한마디로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제 각 설립한 신생 창업 기업을 말합니다. 신생 창업 기업을 말하는 것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존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이제 새로운 제품, 혁신적인 제품이랄지 아주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신생 창업 기업이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만약 이제 새로 창업을 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기존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시장에 변화를 일으키는 사업이 아닌 경우는 스타트업이라고 부르지가 않습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세상에 변화를 시킨다는 아이디어의 뿌리를 두고도 어, 예를 들면 신생 창업 기업이면서도 기존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혁신적인 제품, 새로운 제품을 해야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스타트업이라는 것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그냥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신생 창업 기업을 이렇게 뜻하고 세상을 이제 변화시킨다는 아이디어에 뿌리를 둔 확장 가능한 스타트업은 반복 가능하면서도 확장 가능한 그러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초점을 이렇게 두고 있죠. 처음부터 이제 빠른 사업 확장과 이제 큰 수익 창출에 대한 이제 희망을 갖고 시작하고 대다수의 이제 스타트업은 이제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는 어, 기업가들의 이제 집념에서 실현되는 쉽게 말하면 이제 단순한 아이디어가 어떻게 사업의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애플같이 뭐 차고에서 시작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되는 이런 이 히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에 보면은 뭐 요즘 글로벌 기업 중에서 이제 탑 안에 들어가 있는 아마존이랄지 구글이나 애플 이러한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을 바꾼 선구적인 스타트업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자금, 그다음에 이제 사업 이면에 있는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스타트업 유형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하는 열쇠는 투자자와 이제 고객 모두를 위해서 이제 수익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계획과 그다음에 회사의 성장 방식 이런 것들 비즈니스 사업 계획을 잘 이렇게 꾸려야 되겠죠. 벤처와 이제 스타트업의 차이는 벤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도 이제 1990년대 후반에 이렇게 사용됐고 스타트업은 이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에도 이제 최초 사용되었죠. 그래서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특법에 의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지만은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과는 다르게 이제 기존의 투자 또는 정부의 이제 개입 이런 것과 무관하고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기업 인증제도와 같은 정부의 인증이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은 또 이러한 인증도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벤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가지고서 정부로부터 이제 공식적인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벤처 캐피탈 등의 외부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성장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벤처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안정적인 기업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은 스타트업은 이제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제 갓 설립한 기업이라서 안정적이기보다는 좀 도전적이고 변화무쌍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벤처 같은 경우는 좀 유사 모태 대기업에 좀 가깝고 스타트업은 이제 설립 자체가 이제 신생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기술이랄지 아이디어를 가졌지만은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은 그런 기업이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벤처기업은 어느 정도 자생력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스타트업은 성장할 수도 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새싹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처 기업이나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기업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타트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신생 창업 기업을 뜻하고 19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 관련 분야가 성장하면서 이때 이제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죠. 예, 고수익, 고성장 가능성도 있지만은 동시에 이제 높은 위험과 이렇게 따르고 소자본으로 이제 운영되는 점에서 이제 벤처 기분과 좀 벤처와는 좀 구분이 되고 벤처 같은 경우는 뭐 벤처와 비즈니스에서 나온 말은 이제 모험에다 도전 사업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기반에서 이게 운영을 하고 기술이랄지 이제 경영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일부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니콘은 그냥 말처럼 생긴 뿔이 하나 달린 그런 상상 속의 동물이죠. 예, 그것처럼 설립한 지 10년 이하의 스타트업 중에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한 1조 이하 기업들이죠. 예. 과거에 우리 이제 쿠팡이 그 유니콘이었었는데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뭐 마켓컬리랄지 뭐 무신사 이런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에 우리 이제 해당이 되겠죠. 상장 속의 동물이 유니콘에 이제 비유했다는 것이고, 국내에서 이제 벤처 투자를 유치하면서 이제 기업 가치를 이제 10억 달러 이상을 평가받은 비상장 기업인데, 대부분 이제 유니콘 기업은 미국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국,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아직 적습니다, 이게. 예, 여기 나와 있는 두나무, 컬리, 뭐, 이런 식품 회사들이 있고, 잠깐 한번 유니콘 기업 한번 보여드릴까요? 데카콘이나 이런 것들. 유니콘 기업은 이제 1조 이상, 10조 이상, 100조 이상이 아니고 데카콘, 뭐 헥토콘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뭐 스페이스 X, 헥토콘 같은 경우는 뭐 음, 테슬라죠. 항공우주 산업. 그다음에 스트라이프랄지 뭐 야놀자, 유니콘, 우리 마켓컬리 이런 기업이 있고 상장을 하지 않은 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바이트텐스 같은 경우는 중국 기업이죠. 예, 인공지능 기업이고 이제 스페이스 X 미국 기업들이고 데카콘 기업들 대부분 뭐 이제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유럽과 미국.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 유니콘 기업들 뭐 이건 뭐 하도 많아가지고 쭉 넘어가겠습니다. 예,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토스랄지 옐로우 모빌이랄지 막 컬리 마켓컬리 무신사 어, 야놀자 뭐 이런 기업들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국가별로 유니콘 기업 분포 현황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구글에서 검색해 보니까 최근 자료가 이제 2022년도 10월달 이렇게 기준 나온 자료인데 유니콘 기업이 이제 보유국이 이제 미국이 510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은 11개이고 미국이 뭐 510개 거의 뭐 싹스를 냈죠. 거의 뭐 50% 이상을 가지고 있네요. 528개. 중국이 167개. 중국도 이게 이제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해서 계속 유니콘 기업을 계속 만들어 내가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인도는 59개, 영국 39개, 쭉 내려서 한국은 11개 좀 많이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 7개, 일본이 6개. 뭐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나와야 이게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지고 또 경제 성장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정책적으로 정부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사는 이제 2023년도 6월 달에 나온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 보면 미국이 뭐 19년부터 해서 거의 50% 이상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어, 54%, 1.2%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숫자도 10개, 11개, 뭐, 거의 이 수준인데, 올해 이제 23년도에 14개, 조금 더 늘어났네요. 해당되는 기업들은 여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토스코부터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0.8% 정도밖에 비율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 한국인데, 이 남색이 세계적인 숫자고, 업종별로 해서도 쭉 분석을 해놨네요. 이커머스부터 핀테크 해가지고서 사이버 보안 교육까지 해서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올해 기준에 했을 때 가장 많은 업종이 이제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다음에 이커머스 이쪽이 가장 많습니다. 예. 이커머스가 28.6%고, 그다음에 인터넷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21.4%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다음은 이제 기업 내 혁신가로서 이제 창업자랄지 디자이너, 경영자이기도 한 기업과는 달리 이제 기업 내 혁신가는 기존의 틀에서 이제 벗어난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도, 기업가로서 이제 자기 동기부여가 있고, 행동 지향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직원을 응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페이스북에 뭐 좋아요, 이런 버튼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사내 혁신가에 묻는 질문 자료 하나, 어, 혁신할 수 있는 내용 하나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브런치 스토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회사를 잠에서 깨울 수 있을까? 그다음에 당신은 혁신을 실행하는 사업가입니까? 아니면 혁신을 조력하는 촉진자입니까? 위기에 빠진 이제 아이빔에서 이제 그 회장이 어, 인터넷 비즈니스 회사를 거듭난다고 홈페이지를 만들라고 했는데 설명을 듣고 나서 맨 처음에 던진 질문이 이거였답니다. 구매 버튼은 어디에 있지? 네,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죠. 예. 우리가 이제 좋은 회사를 넘어서 위대한 회사가 되기 위해 달라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 우리 회사가 변함없이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최근에 보면은 그 광주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부실공사로 무너졌습니다. 예. 다시 재시공한다고 했고, 어? 또 GS건설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아파트 건설하다가 부실공사를 해가지고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재시공한다고 그랬죠. 그 기사에도 보니까 약 1조 5천억 되는 기업 가치가 1조 5천억 정도 되는데 5천억 정도 되는데 시공하는 비용이 뭐 1조 한 3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어, 기업에서 변치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애물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진정한 이유를 아는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대기업인데, 대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도 많이 들어가서. 예. 법적으로 이제 엄밀하게 정의되진 않지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대기업은, 독점규제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된 자산 총액이 이제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10조 원 이상인,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 뭐 모든 뭐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이런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뭐 현대나 삼성이나 LG, SK, 롯데, 글로벌 기업 중에서는 애플, 구글, 뭐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이런 회사들이 여기가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자, 미국의 대기업 현황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IT 분야에는 아마존닷컴이랄지 인텔, AMD, 뭐 휴대패커드랄지 구글, 엔비디아, IBM, 뭐 페이스북, 이베이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볼 수 있던 그런 기업들이죠. 언론사, CBS, 뭐 블룸버그 통신이랄지 게임사, 쇼핑, 할인점, 뭐 월마트, 코스트코, 코스트코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타깃, 크로커, 그다음에 P&G, 존슨앤존슨, 아메이, 이런 기업들, 나이키, 언더아머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있는 대기업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대부분이 99% 이상이 좀 다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방 기업 기업가인데 모방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 걸 보고서 예. 음? 예를 들어서 뭐 홈플러스가 1995년도에 할인점 사업에 이렇게 뛰어들 때 당시 시장에는 이미 선도업체가 11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창조적 모방 전략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국내 시장의 이제 최고가 아닌 글로벌 시장들, 베스트 플레이들을 이렇게 다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홈플러스 이승환 회장이, 월마트와 이제 유사한, 그런, 모방을 한 것이죠. 그래서 뭐, 지구를 7바퀴나 돌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은, 그런
그 글로벌 시장의 베스트 플레이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중국의 삼성전자라고 불리는 화웨이도 마찬가지죠. 어, 화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안드로이드 기반의 그 삼성전자를 대부분 다 모방을 많이 했습니다. 애플도 많이 모방했지만, 예. 하여튼 뭐 화웨이 같은 경우는 화웨이 사업 그 기업 내에 삼성전자를 연구하는 TF 팀이 있을 정도로 TF가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요. 예. 그런 모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높죠, 화웨이가. 음. 우리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통신 업계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입니다. 화웨이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모방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거북이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포르쉐 자동차의 그 비틀 같은 경우도 딱지연본을 뭐 이렇게 보고 만든 것들이고, 음? 일본의 이제 고속열차 신칸센 같은 경우도 물통새를 이렇게 모티브로 이렇게 했죠. 이런 것들이 다 모방하는 것들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방은 미화의 가장 좋은 형태이고, 모방적 그 기업가가 뭐 입양 기업가라고 이렇게 하는데, 성공적인 혁신 기업가들이 이전에 해왔던 것을, 경기적 위험이 낮고, 제한된 자원으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모방적, 기업가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업가는 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끊임없이 이제 차세대 제품을 내놓기 노력하는 것들이죠. 새로운 것들, 어, 창의적인 제품들, 창의적인 서비스, 어, 남들이 시행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방법으로서, 비즈니스 벤처가 될 수 있다는 자, 특정 서비스랄지 제품, 이런 데서 이제 창의적인,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은, 혁신적인 기업가가 될 수 있겠죠. 이런 혁신적인 기업가 경영사의 백선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반도체 분야에서는 ASML이랄지, 이제, 대만의 이제 TSMC, 사실 과거에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훨씬 더 시가총액이 높았었는데, 뭐 거의 애플의 하청업체가 되면서, 미국의 하청업체가 되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를 앞질러 갔죠. 네. 그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AI 때문에 굉장히 기업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고, 모든 그 AI 부품들이 여기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글이랄지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줌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 많은 히트를 쳤죠. 기업 가치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이랄지 화웨이, 하이얼, 그다음에 독일의 밀레, 테슬라, 뭐 웨이모, 구글이죠. 우버, 중국의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는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랄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토요타는 지금 뭐 전기차가 나오면서 좀 주춤했습니다. 테슬라에 밀려가지고 좀 주춤한 상태고, 원래 세계 최고의 기업이었습니다. 토요타는. 어, 기업가 정신의 역사에서 또 이게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이것은. 로컬 모터스, 이거 3D 프린터로 이렇게 차를 만든 것들이죠. 예, 기존의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3D 프린터를 만드는 겁니다. 자신만의 차를 디자인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로컬 모터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는 뭐 당연히 알리바바,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이고,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 에어비앤비랄지, 딜리버리 히어로, 이게 다음에 이제 바이오 기업과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달리 이제 바이오 기업은 사업의 재정 쪽이랄지 개인적으로 관여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이제 투자 성장을 지원하는 그런 기업가들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가인데 어, 사회적 기업가는 뭐 세상에 이익이 되는 제품이랄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들이죠. 예. 이 사회적 기업가도 별도로 과목을 편성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탄소 슈즈 같은 경우는 신발 한 컬레를 팔 때마다 한 컬레를 뭐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을 지원을 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랍인드 같은 경우는 어 인도에 이제 있는 기업인데 그 맹인들을 돕기 위해서 설립된 안과 병원 해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제 무료로 이렇게 시술을 해주는 그런 병원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까지 약 한 400만 명 정도, 400만 명 정도의 무료 시술을 이렇게 제공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리모션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플라스틱과 볼트, 너트, 베어링 등으로 구성된 이제 인공관절을 만드는 곳인데, 개발도상국에 이제 다리가 이제 절단된 그 장애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저렴하게 이렇게 판매를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죠. 예. 그다음에 이지무브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랄지 노인들의 이제 약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장애인용 그 유모차랄지 그 휠체어, 그다음에 화재 시에 이제 건물에 그 장애인들이 대피할 수 있는 이런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 외에도 뭐 이제 공신닷컴에서 이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이제 멘토링을 제공하는 것들이랄지 이런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뭐 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기반의 유통망인데 부가가치 개발을 통해 가지고서 취약계층에 이제 아주 낮은 비용으로 아주 저가의 이제 보청기를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업체이고 그 외에도 이제 CD온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악성 댓글 이런 것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그런 이제 댓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마리몬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이죠. 예,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그 학대 피해 아동, 학대 피해 받은 그 아동들에게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 자선 단체죠.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뒤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화 해가지고서 한번 쭉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소셜 벤처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립한 이제 기업이나 이런 조직들을 말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이제 경제적 영리를 추구하고 이윤을 창출하기보다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소셜 벤처라는 이런 기업들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원 기업과 뭐 허슬러 기업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 기업가 같은 경우는 올바른 지식과 지식기술에 성공할 수 있는 높은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학술 연구와 결합된 훌륭한 사업 아이디어랄지 그다음 제한된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허슬러 기업가 같은 경우는 사전에 보면은 이제 뭐 사기꾼, 마약, 밀매, 뭐 좋지 않은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뜻보다는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지만은 뭐 슬라이드 사업에서 말하는 허슬러는 이제 스스로 시작을 만드는 사람, 성공을 향한 추진력을 고도로 갖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처럼 뭐 쉽게 말하면 뭐 깡다구, 뭐 자신감, 자기 믿음, 뭐 적극적인 추진감, 어, 하여튼 자신만의 동기를 가지고서 나서서 무언가를 이뤄내는 것들, 고군분투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들, 이런 기업가를 이렇게 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옛날에 그 영화 행복을 찾아서에 보면은 가난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성공을 위해서 허슬 라이프를 통해 가지고서 결국 성공을 이뤄내는 그런 결말을 맞는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동기를 가지고서 이뤄내는 것들 그런 기업가를 허슬러 기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발명가와 기업가 차이 잠깐 그 동영상 하나 보고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면 떠오르는 인물을 묻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아이폰 하나로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놓은 혁신의 아이콘 스티브 잡스.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자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CEO로 2026년 인류의 화성 개척을 꿈꾸는 앨런 머스크. 페이스북 창업자로 최연소 억만장자 반열에 오른 마크 저커버그를 떠올리실 겁니다.
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경영하는 일을 말합니다. 창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는 자영업 창업, 기업의 노하우를 배워서 하는 프랜차이즈 창업,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창업, 발명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기술 창업이 있습니다. 그중 기술 창업은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편리함으로 바꾸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발명하고 사업화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 도전 정신과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벤처기업이나 1인 기업처럼 규모와 상관없이 아이디어 하나로 승부를 건 창업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스타트업이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긴 말로써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지만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발명에 대해 알아볼까요? 발명이란 전에 없던 새로운 기계와 물건, 작업 과정 따위를 창조하는 일로서 신규성의 요소를 보여주는 물체, 그리고 과정, 기술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하다로 번역되는 영어의 인벤트라는 단어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와 함께 인간의 가장 고도한 정신적 행위로서의 창조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발명은 초기 개발, 개념, 협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발명의 목적은 발명 그 자체에 있는 것은 아니라 발명의 진정한 의미는 발명으로 인류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기후재난,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모빌리티, 건강, 영양, 교육, 사회 등 인류는 지금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발명가는 새로운 아이디어, 문제를 해결하는 도전을 통해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명가 하면 떠오르는 인물에는 누가 있을까요? 발명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아마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토마스 에디슨일 겁니다. 전기 산업을 탄생시킨 에디슨은 1093건의 발명품을 발명했으며 스마트폰 시대를 연 스티브 잡스는 500여 건을 발명, 아마존 창업으로 온라인 마켓을 평정한 베이조스도 총 154건의 특허를 가진 발명가입니다. 이 중에서도 토머스 에디슨은 유독 특허를 많이 보유한 발명가인데요. 토머스 에디슨은 우리 일상 속 불편을 해결할 물건을 발명하겠다는 사명을 품고 발명품을 사업화해서 인간의 삶과 인류의 행복, 그리고 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일생 동안 1093개의 특허를 창출한 토머스 에디슨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발명가이자 기업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디슨 하면 초등학교에 입학한 지 3개월 만에 쫓겨난 문제야. 열차 안에서 신문팔이 중 화학 실험을 하다가 폭발 사고를 내고 쫓겨난 괴짜 청년이었다는 일화들이 더 익숙합니다. 하지만 토머스 에디슨은 미국에서도 가장 역동적인 기업 중 하나인 GE의 설립자입니다. GE는 우리에겐 백색가전이나 의료검진 장비 등으로 익숙한 기업이지만 아폴로 11호의 닐 암스트롱이 달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신었던 신발이 GE가 발명한 특수 우주장비의 하나였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한 세계의 하늘을 누비는 보잉과 에어버스 항공기들의 엔진 개발뿐만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발전소 3곳에서 9203 가스터빈 3대를 성공적으로 재건하여 발전소의 최대 전력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스티브 잡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위인 중 한 명이며 미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리더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17년을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일했던 켄 시걸은 미친 듯이 심플이라는 책을 통해 잡스가 거둔 최대의 업적은 맥이나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가 아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단순함, 즉 심플리시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단순함을 이루기 위해 집착에 가깝도록 치열하게 도전하여 결국 창조라는 결과물을 도출하였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개척 정신이자 애플을 성공적인 기업의 반열에 올려놓은 기업가 정신은 곧 잡스가 이룬 창조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요? 발명가에 대해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발명으로 인류의 삶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만들고 변화를 통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을 가진 발명가들이 세상을 바꾼 혁신기업 대표들이라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